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다시 돌아온 안 물어봤지만 답변해드림 시간. 오늘은 40초반 재산 공개라는 특별한 제목의 커뮤니티 글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그전에는 조금 긴 글들을 많이 했었는데 40초반 재산 공개입니다. 제목이 인생 망한 것 같다. 다 합쳐서 마누라, 애기 5억밖에 없다. 5억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금액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애기 100억, 그 이상의 가치. 그리고 이제 마누라 마이너스 100억. 합계 빵원? 네, 농담이고요. 아니요, 농담이죠. 제 기준에서 마누라 1000억. 그래서 저 1000억 이상의 부자입니다. 현금 흐름으로 보자면 더 여기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애기들은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고 마누라도 마이너스 현금 흐름. 불리한 여건에 있으신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게 뭐 액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오늘 좀 주목하게 된 건 우리 집단적인 정신병에 다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 중에 약간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근데 댓글을 보겠습니다. 순자산 5억이면 not bad. 뭘 망해. 대한민국 가정 평균 자산 3억인데 31살 10억 정도인데도 힘든데 빡세시겠네요. 우 라고 하면서 자기 나이 어리고 돈 더 많다는 댓글을 쓰면서 비꼬는 인성 점점. 마누라 애기 있으면 다 있는 거지 아빠 화이팅 인데 거지 아빠 화이팅으로 읽혀서 깜짝 놀랐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적응이 잘 안 돼요. 제가 커뮤니티 안 하다 보니까. 한강 바닥에 인생 리셋 버튼 있음 이런 댓글도 있고, 뭐 중간 이상이라고, 작년 기준 전체 중위 순자산 2.4억 이런 거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대체? 40초 기준 상위 25%인데 가구 소득 기준 여기다가 뭐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하고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이런 거 올려주신 분도 계셨어요. 2024년 3월 말 기준 순자산 보유액이 1억 원 미만 가구 29.2%, 1에서 2억 원 미만 가구 15.5% 등의 순이며 3억 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56.9%, 10억 원 이상 가구가 10.9%를 차지함. 중앙값이 가구 순자산이 2억 4천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글 올리신 분은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 중앙값 기준으로 훨씬 많아. 제가 보기엔 그냥 다 미쳐 있습니다. 뭐 순자산, 중위 순자산 얼마다 이런 것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 저도 막 챗GPT에 물어본 적 있어요. 0.1%는 얼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나 이 글 올린 사람이나 여기 댓글 달아주고 있는 사람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왜 우리는 이런 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 그게 저의 의문이라서 이거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른 나라도 이러는지 다른 사회도 이러는지가 엄청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즉석으로. 야, 챗GPT 히사시부리. 本当にお久しぶりですね。 야, 잠깐만. またお話できて嬉しいです。 잠깐만. 야, 그렇게 내가 히사시부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 아, 알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바로 일본어로 받아들였네요. 물론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반가워서 그랬어요. 아, 너 근데 잠깐만, 너 말투가 너무 좀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진 촉새 같은 느낌이 있었어. 알겠어요. 목소리 톤을 좀 바꿔볼게요. 너 인간 성기사 뿌뿌뿡 같은데 성기사 마음에 안 들어. Hi there. Nice to 그래. 자, 이 목소리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는데 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 하나, 40초반 재산 공개, 인생 망한 것 같다, 다 합쳐서 마누라 애기 5억밖에 없다,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막 사람들이 다 뭐 대한민국 순자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 근데 나도 가끔 너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뭐 미국 기준으로 상위 1%는 얼마나 순자산이 있냐. 내가 그런 거 물어보는 이유는 특정 숫자, 뭐 몇억, 몇십억 이런 거를 도달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아니면은 불안한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이러니? 한국만 이래? 다른 나라도 이 사람들이 다 단체로 이런 거 궁금해하고 그러니? 사실 이런 재산 수준에 대한 궁금증이나 불안감은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상위 1%는 어느 정도 자산을 가져야 하냐 이런 얘기나 각 나라별로 사람들이 자기 나라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이런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갖는 비교 심리나 안정감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들 비슷하게 내가 어느 정도면 안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결국 전 세계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그거 네 뇌내망상이 아니고 진짜로 미국에서도 커뮤니티에 이딴 글을 쓴다고?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레딧이나 각종 포럼에서 나는 이 정도 자산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위치냐 이런 질문들이 꽤 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인간이라면 어디서나 느끼는 보편적인 궁금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 한국에서 좀 더 훨씬 심한 거 아니야? 한국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일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관심 자체는 충분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40대 야, 네가 답변해봐라. 40 초반에 다 합쳐서 마누라 애기 5억밖에 없다는데 인생 망한 거냐 이거? 사실 그건 정말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같아요. 40대 초반에 가족 합산으로 5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평균 순자산을 고려하면 5억 정도면 오히려 상위권에 속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 망했다고 볼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잘해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렇게 건강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닌겐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줄을 세우면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받아야 되는 걸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자꾸 금전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아주 본질적으로는 막 돈이 많으면은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욕구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저는 좀 그렇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무언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게 끝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약간 요새 애를 안 낳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좋은 코스를 밟게 해줘야 나중에 무시받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부족한 거는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불안감이랑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저는 진짜 제 생각에는 제 팔자에 과분할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훨씬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를 보고 되게 소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 반작용으로 뭐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뭐 이제 유튜브의 댓글들이 이 영상에도 달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저야 이제 지워버리면 그만이지만 실제로 뭔가 그런 걸 들으면서 더 기분 나빠할 여지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그거를 또 막 마주하게 됐을 때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크겠죠? 그리고 뭔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비난, 너 뭐 돈 그거밖에 못 모았어? 아니면 너 그거밖에 못 가지고 있어? 아니면 너 뭐 어디 사는데 왜 못 사는 동네에 살아? 이런 것들을 딱 마주했을 때 그런 게 되게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데 뭐 익명부터 실명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약간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돈 많은 거 좋아하더라도 돈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도 금전적인 물질적인 배경에서 사람을 이제 무시하거나 뭐 멸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금기시 돼야 되는데 약간 점점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무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비난 아니면 뭐 규범적인 조금 테두리가 약해지면서 점점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점점 금기시해야 되는데 뭐 약간 상급지로 올라가라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부동산에서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단체가 다 비치는 방향인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더 금기시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 행복해지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끼리 뭐 해가지고 저긴 상급지고 저긴 급이 더 높고 좀 더 비싼 데인데 뭐 저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런 거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좀 천박하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에서 그냥 뒷구멍으로나마 그냥 더 가고 싶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더 비싼 돈 주고서 사고 가고 뭐 이런 균형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디 사는 뭐 하급지 살고 하급지 살면 무슨 하루 인생도 아니고
각자의 필요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너무 대놓고 막 다른 급지로 뭐 갈아타야 된다. 뭐 저도 주거지를 고르는 기준 중에 그게 없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다 반쯤 미쳐 있으니까 저도 그거에 따라서 장단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체로 다 지금 정신병자 행위 되는 느낌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대놓고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제 40대 초반 재산 공개해서 인생 망한 것 같다, 다 합쳐서 마누라 애기 5억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각자 자기가 이제 뭐 좋은 거 하다가 살다 죽으면 되는 존중하는 사회여야 되는데, 점점 이제 물질적인 거 가지고 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달성하지 못하면은 다 뭔가 패배했다 내지는 밀려났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까지도 정신병 걸리고 다 옮고, 나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정신병 더 걸리게 하고, 이런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쵸? 저희가 돈 들고 싸들고 들어갈 게 아닌데.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게, 제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뭐 이런 추론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이제 감성팔이를 하면 더 좋겠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줄 돈이, 돌아가시면은 물려줄 재산이 있는 집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새 어머니께서 집을 이제 증여를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얘기를 할 때 다 쓰고 죽어라,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신병에 걸리기 싫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근데 돈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랑도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부모 거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엄청 많거든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나까지 그러고 싶진 않다, 정신병 더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이제 죽기 전에 다 죽고 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열심히 현금화해서 다 쓰고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코스여야 되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40대 초반 재산 공개하신 분께 제가 달아드리고 싶은 댓글은, 마누라랑 애기는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기 때문에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 보시죠. 5억이 안 될 겁니다. 아무튼 다들 정신병 좀 고치시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것들은 덜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저도 제가 이 사회에서 불안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건데, 저도 불안해요. 저도 특정 액수를 벌어 놓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아마 아니겠죠. 아닌가? 상위 몇 프로 정도 되는 한번 찾아봐야겠다. 상위 0.1% 얼마인지. 상위 0.1% 가구의 자산은 76억 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약간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미친,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다 돌아 있는 겁니다. 그래, 그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완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위 0.1%면 1000개의 개체 중에 하나인데, 근데도 뭔가 이제 약간 그 불안이라는 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불안감을 느낀다는 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미쳐 있는 겁니다. 다 정신병 고치십시다. 정신병 고치는 콘텐츠를 만들까요? 아니, 유튜브 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게 그러니까 혼자 고치려고 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다 같이 미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 이렇게, 특히 어느 정도 저희가 소득이 높은 윤택한, 전 세계 기준으로 잘 사는 도시에 몰려 살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다 집단적인 정신병에 걸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채널은 봐야 되는 그 중에 더 나은 정신병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윤택한 정신병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고치지 못하면 그 중에서 이제 더 나은 병자가 되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훨씬 나아져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그래도 돈이라도 좀 더 있으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증상을 완화하고 싶으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더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정신병 더 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떼굴떼굴 그러다 죽을 때 되고, 인간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게요. 뭐 못 고칠 정신병이라면 이제 더 돈 많은 정신병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뿅.